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 생일 축하 몇 개만 하고 시작할게요. 예. 시아랑 예린이 생일 축하해. 예린이 특히 할아버지가 미역국과 케이크 저녁에 그 아빠랑 파티할 건가 봐요. 엄마 없이 잘 커줘서 고맙다는 얘기 전해주셨는데요. 이모도 축하해 예린이, 시아도 축하하고. 자, 훈훈한 얘기 했는데 오늘 가져오신 소식 보니까 저는 이거 원고 보고 좀 화가 치밀더라고요. 네. 오늘 어떤 거 따져보실 건가요? 동아제약 이야기를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제는요. 네, 유명한 얘기죠. 예.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일어난 건데요. 예. 면접을 아마 동시로 진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3명의 지원자인데 남성 2명과 여성 1명 이렇게 됐는데 앞에 남성 2명에게는 면접관들이 군대 이야기 쭉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예. 여성에게는 군대 안 갔으니까 월급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왔죠. 예. 오라고 안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여성은 그래도 이야기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불의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응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면접 나오고 나서 30분 동안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아마도 2대1로 면접에 갔으면 거의 최종 단계에 들어갔을 텐데 이게 동아제약 면접 관련 기사입니다. 작년 11월이고요. 해서 부적절한 면접 질문이 나왔다 해서 그 자리에서는 약자니까 대충 대답을 하고 나왔지만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언론에 이게 알려지고 여러 방식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네. 회사마다 보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랐던 모양이죠. 3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3월 5일 날 동아제약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여성용품 홍보 영상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용자들이 호응한 걸 보고 이제 당사자가 이제 댓글 형태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용품을 홍보를 하면서는 굉장히 여성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회사처럼 비춰서 그렇죠. 여성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실제 내가 가본 그 회사는 다른 얼굴이었다 이렇게 예. 제보를 한 거네요. 넉 달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트라우마가 재현된 거죠. 지금 보면은 회사마다 한겨레, 이데일리, 조선일보의 어떤 제목이 달랐다 이걸 가져오셨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대부분의 매체들은 면접 지원자 입장에서 대부분 썼습니다. 근데 한겨레 같은 경우는 어제자에 제목이 아주 크게 박혀 있었죠. 어쩌라고요 면접관님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이 잡혀 있었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13일 날 보도한 걸 보면은 제목은 이제 무난합니다. 성별 차별을 하면은 가족 친화기업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정도였는데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면접관 개인의 일탈이었기 때문에 이걸 회사 전체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가족 친화기업 인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기업 문화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파문이 번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여성들이 이제 댓글로 계속 연대해주고 이러면서 동아제약이 이제 굉장히 궁지에 몰렸죠. 그리고 그러자마자 이제 동아제약은 이제 당사자한테 문자로 사과를 했고요. 대표이사가 나서가지고 또 사과문을 별도로 공지를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대면으로 주고 사과는 문자로 하고 이러기 있습니까? 항상 그렇죠. 예. 당사자한테 직접 사과하는 건 안 되나 봅니다. 그러게요. 항상 사과하는 방식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성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일을 비슷하게 겪었다 이런 체험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사실 옛날 얘기 같기도 한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만 이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지난주에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질의했고 노동부 장관은 답변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사실은 근데 구제 절차를 하면 이미 사건이 일어난 사후 대책인 거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가족 친화기업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혜택이 한 200개가 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주는 식으로 4천 몇 개가 지금 넘습니다. 제도 운영한 지 1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걸 좀 엄격하게 걸러내는 이렇게 사전에 걸러내는 조직 문화를 갖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남녀 고용평등법 자체도 채용 단계까지도 확대해가지고 법을 갖다가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닐지도 모를 사람까지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채용 단계까지 갔다는 건 말하자면 구두 계약이잖아요. 양해 고용을 자체 전제로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면접은.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어쨌든 갑을 관계가 명확하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아제약도 지금 설마 가족 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인지 이게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 문제가 되고 나서 이제 알려졌는데 그 2016년도에 받은 걸로 알려져 가지고 이게 더 좀 문제가 됐었죠. 그러게요.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족 친화기업에게 그 혜택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정리해 오신 거 보니까 가산점도 준다. 은행 대출에 우대금리도 주고 출입국 편의도 지원하고 이건 아마 뭐 대표이사가 받는 그렇죠. 편의일 테고 지자체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고 혜택은 되게 많이 받는데 이번에 이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동아제약도 2016년에 가족 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였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제도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가부가 이걸 뭐 제도를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긴 했습니다. 고평법상 문제가 됐던 회사는 제한할 수 있게끔 인정을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늦었지만 이제 다행한 일이고요. 근데 고용평등법 전체를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채용 단계까지 확장하는 게 일단은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전에 도입됐던 직장갑질금지법 이것도 사실 근로기준법에 한 조문이 들어와 있을 뿐인데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에 이게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사장님이 나를 괴롭혔는데 회사에다 일르라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그 접수하는 분들 다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데? 그렇죠. 이게 그 부분도 바꿔야 돼요. 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이제 고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확대해가지고 고용 전 단계인 채용과 면접까지도 확대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제약회사 조직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지금 주고 계신데 오하나 오사님, 제약회사 조직 어지간한 특수부대보다 군기가 더하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지점장 고참의 갑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지금 의견 주고 계신데요. 원래 제약업계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라서 이 사회인식을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견들 주시는데 뭐 반론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7643님 아까 저희 등록금 얘기 잠깐 했거든요. 우리는 애들이 넷이라 우리 파이팅입니다. 뭔가 좀 드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제약회사 얘기하면서부터 그 교육 문제까지 오늘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이 무색하다. 미니제리님 말씀을 곱씹어보게 되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뭐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탈이 나게 마련이더라고요. 이게 과속도 문제지만 고속도로에서 나 혼자 시속 30km로 가면 사고 납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그 제안은 입법부가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회에서 논의했으니까 뭐 좀 진행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채용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보호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견에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오늘도 알찬 소식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